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밤은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50줄에 접어든 여자가 한 남자와 단둘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20년 전에는 너무 쉽게 만났던 사이. 하지만 지금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사이.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고백입니다. 50대 초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그녀가 마주한 운명 같은 하룻밤의 기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런 진솔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52살입니다. 결혼한 지는 25년째고 아이들은 이미 대학생이 되어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일했죠. 저 역시 나쁜 아내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일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도 성실히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이 늘어난 얼굴도 처진 몸매도 그렇지만 가장 낯선 건 제 눈빛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제 눈에서 빛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의 눈.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창회 모임 공지가 휴대폰으로 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기념 모임.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나이 들고 변한 모습 보이기 싫었고 옛날 얘기하며 과거에 매달리는 것도 별로였거든요. 하지만 오랜만에 친했던 친구들 얼굴이나 보자는 생각에 결국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30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들 나이가 들었더군요. 당연한 건데도 신기했어요. 제 기억 속에는 여전히 18, 20살의 얼굴로 남아있던 친구들이 이제는 모두 50줄의 중년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누군가 제게 말했지만 거짓말인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변했어요. 겉모습만이 아니라 말투도, 웃음소리도, 눈빛도. 우리는 더 이상 그때 그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옛날 얘기에 웃음꽃이 피어날 무렵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강민준. 그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그 사람. 아니, 정확히는 22년 만이었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건 제가 결혼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그는 여전히, 아니, 여전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네요. 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숱이 줄었고 이마에 주름이 생겼고 뱃살도 조금 나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묘하게도 제 눈에는 여전히 그때 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정말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을 텐데 저는 그 속에서 모든 걸 느꼈습니다. 그도 저를 알아봤다는 것, 그도 놀랐다는 것, 그리고 그도 여전히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민준아, 야, 이 자식 드디어 왔네. 친구들이 반갑게 그를 맞았고 자리가 다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했어요. 웃고 떠들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하지만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임은 밤 11시쯤 끝났습니다. 다들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택시를 잡으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잠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차 태워줄까? 어차피 방향이 비슷한 것 같은데.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거절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제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고마워.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로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어보기엔 우리 사이에 흐른 시간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결혼했지?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응, 너도 들었잖아. 아까 모임에서. 행복해?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냐고. 글쎄요.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행복하냐고 물으면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저도 되물었습니다. 이혼했어. 5년 전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이혼 소식이 왜 저를 이렇게 흔들어 놓은 걸까요? 아이는? 없어. 우리 아이를 갖기 전에 끝났거든.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빛 아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가고 있겠죠. 커피 한 잔 할래?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커피 제안이 아니라는 걸. 이 질문에 그래라고 대답하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될 거라는 걸. 그래, 제 입에서 또다시 그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차는 어느 조용한 주택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의 집이었습니다. 작은 빌라의 3층. 혼자 사는 남자의 집치고는 깔끔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이 소리가 제 인생을 둘로 나누는 경계선 같았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제 인생과 문이 닫힌 후에 제 인생. 우리는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시 나가지도 못하고 그저 서로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50년 넘게 살아온 어른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온갖 일들을 다 겪어본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낳아 키웠고 시부모님을 모셨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도 결혼했다 이혼하고 회사 생활하며 세상의 풍파를 다 겪었을 거예요. 그런 우리가 마치 20살 청춘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 가져올게. 그가 겨우 그런 말을 하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 거실을 둘러봤어요.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보였고 책장에는 예전에 그가 좋아하던 소설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벽에는 액자 하나. 바닷가 풍경 사진이었어요. 여기 전망 좋네. 제가 말했습니다. 너무 뻔한 말. 너무 어색한 말. 응. 그래서 이 집 골랐어. 그가 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저 물만 마셨습니다. 지은아. 갑자기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제 이름은 평생 수만 번도 더 불린 이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부르고 남편이 부르고 아이들이 부르고 친구들이 부르는 이름. 그런데 왜일까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제 이름은 완전히 다른 이름처럼 들렸습니다. 왜 그 사람이랑 결혼했어?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때 나한테 작별 인사도 없이 그냥 사라졌잖아. 그러더니 3달 후에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왜 그랬어?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떠올리는 건 여전히 아팠으니까요. 부모님이 반대하셨어. 그게 이유야? 너희 집안과는 안 맞는다고 하셨어.
너네 아버지 사업이 어렵다는 소문도 들렸고, 그래서 그게 다야?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그때 얼마나 사랑했는데. 매일 밤 전화하고 주말마다 만나고 졸업하면 결혼하자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부모님 말 한마디에 그냥 끝낸 거야? 민준아, 아니 말해봐. 정말 그것뿐이었어? 혹시 너도 나를 믿지 못했던 거 아니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었으니까요. 미안해. 제가 겨우 그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그랬어. 부모님 반대도 있었지만 나도 무서웠어. 그때 너는 취직도 안 된 상태였고 집안 사정도 안 좋았잖아. 나는 불안했어. 내가 만약 너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만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안정적인 남자를 선택한 거네. 응, 그랬어.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았어, 지은아. 내가 그런 선택을 한 건 이해해. 여자로서 현실적인 선택이었겠지. 그런데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후회는 안 해? 한 번도?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 결혼 생활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줬고요. 나쁘지 않은 삶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민준을 선택했다면, 만약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그와 함께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가난했을까요? 아마도요. 힘들었을까요? 분명히요. 하지만 행복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영원히 알 수 없는 질문이죠. 나, 너를 원망했어.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참 동안은 정말 미워했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를 버릴 수 있냐고. 약속은 뭐였냐고. 사랑한다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냐고. 미안해.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라는 걸. 20살 초반의 우리에게 평생을 책임지라는 건 너무 가혹한 요구였던 거야.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도 있잖아, 지은아. 22년이 지났는데도 너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뛰더라. 이상하지? 나이 먹고 인생 다 살아본 것 같은데도 여전히 내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임장에서 그를 봤을 때, 차 안에서 나란히 앉았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제 안에서 뭔가가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준아, 응? 나도 마찬가지야. 너를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 그 고백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벽이, 스스로에게 해왔던 어떤 거짓말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 우리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밤이 평범하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지은아. 그가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낮게, 더 조심스럽게. 그렇게 부르지 마. 제가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이러면 안 돼. 뭐가? 이렇게 단둘이 있는 것도, 옛날 얘기하는 것도, 서로를 이런 눈으로 보는 것도 다 안 돼. 왜 안 돼? 나 결혼했잖아. 행복하지 않으면서.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불행하지도 않았지만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집안일하고 취미 생활 좀 하고 친구 만나고 저녁에 남편 돌아오면 저녁 차려주고 TV 보다가 자는 그런 날들의 반복.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삶에서 설렘이 사라진 게. 미안해, 지은아. 내가 너무 나갔어. 민준이 사과했습니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나 행복하지 않아. 근데 그렇다고 이게 답은 아니잖아. 뭐가 답이야? 모르겠어. 그냥 이러면 안 된다는 것만은 알아. 우리는 또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아까와 달랐어요. 뭔가 더 무거웠고, 더 절박했고, 더 위험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 민준이 말했습니다. 뭔데? 만약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넌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런 기회는 없잖아. 알아. 그냥 가정이야. 만약 가능하다면?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5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 아마도, 응? 너를 선택했을 것 같아. 그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슬퍼서? 후회해서?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절절해서? 지은아. 민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놓아줘. 제가 말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제발. 나도 알아, 지은아. 이게 틀렸다는 거.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그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 순간만은, 그냥 이 순간만은 정직하고 싶어. 20년 동안 참아왔던 마음, 숨겨왔던 감정, 다 꺼내놓고 싶어. 그래서 뭐가 달라져? 아무것도 안 달라지겠지. 내일이 되면 넌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갈 거고, 나도 내 일상으로 돌아갈 거야. 우리는 다시 남이 될 거고. 그럼 왜? 그래도 이 밤만은 진짜였으면 좋겠어.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그 모든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나 무서워. 뭐가? 이 밤이 끝나고 나면 나 어떻게 살아가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 나도 무서워. 근데 그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아. 20년 전에 널 보내준 거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이번에도 그냥 보내면 나 평생 또 후회할 것 같아. 하지만 지은아, 그가 제 이름을 또 불렀습니다. 한 번만, 한 번만 정직해지자. 우리 진짜 마음대로.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결정됐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결과를 생각하기 전에 그저 제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응, 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20년 전에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숨겨왔던 사랑을, 포기해야 했던 꿈을 모두 그 밤에 쏟아냈습니다.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후회하냐고요? 그건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곧 동이 틀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로.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이마, 가늘어진 머리카락, 눈가의 잔주름들. 세월의 흔적들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니 사랑하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오늘 밤 확실히 알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주워 입고
거실로 나왔어요. 큰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집들. 저 집들 안에도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가정이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 과거의 사랑을 잊지 못한 사람. 지금 이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버린 사람. 휴대폰을 받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잘 들어갔어? 늦었네. 피곤할 텐데 푹 쉬어. 평범한 문자. 특별할 것 없는 말. 하지만 그 평범함이 지금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게는 집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지켜야 할 가정이. 잠 안 와?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새 일어나 있었나 봐요. 응. 좀 이따 가야 할 것 같아서. 벌써? 새벽 되기 전에는 집에 들어가야 해. 민준이 제 옆에 섰습니다.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후회해? 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너는? 아니, 하나도.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을 후회하며 살았어. 그때 널 잡지 못한 거.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더 확신을 줬어야 했는데 하고. 근데 오늘만은 후회 없어. 적어도 이번에는 내 마음을 숨기지 않았으니까. 민준아. 알아, 지은아. 내가 나한테 올 수 없다는 거. 너한테는 가족이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 나도 그걸 존중해.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 후회하지 마. 오늘 밤 일을, 우리가 나눴던 시간을,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자책하지 마.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야 해. 왜냐하면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짜였으니까. 2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 밤에도. 시간이 흘렀어도, 상황이 바뀌었어도 우리의 감정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민준아.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 어른이잖아. 감정대로만 살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아.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럼 우리 다시 못 만나겠지. 아니, 만나면 안 되겠지.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평생 마지막. 하지만 있잖아. 민준이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밤이 있어. 누가 뭐래도 우리 둘만의 진실이 담긴 시간. 그걸로 됐어. 충분하지 않은데. 충분하지 않지, 당연히. 평생 함께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지은아, 우리는 선택해야 해. 갖지 못한 것에 매달려 평생 불행할 건지, 아니면 가졌던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갈 건지.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가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진실된 시간을 가졌으니까요. 갈게. 제가 말했습니다. 응. 조심히 가. 민준아. 응. 사랑해. 20년 전에도 지금도. 나도 사랑해, 지은아. 물론 사랑은 민준에게 느꼈던 그런 열렬한 사랑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종류의 애정이 있더라고요. 25년을 함께 산 사람에 대한, 인생의 동반자에 대한 존중과 감사.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좋은 일 있어? 응? 그래. 응. 얼굴이 밝아졌어. 예전보다 자주 웃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나이 들면서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 무슨 생각? 인생을 좀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는 생각. 남편이 웃었습니다. 갑자기 철학적이 됐네. 근데 좋아. 당신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분 좋아.
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과거를 모릅니다. 그날 밤의 일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사랑도.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으니까. 각자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쩌면 어른의 삶이니까. 가끔, 정말 가끔씩 민준을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여전히 혼자일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까? 행복할까? 모르겠어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약속했으니까. 그날 밤이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 밤 우리의 사랑은 진짜였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된 순간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는 것. 인생에서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선택은 다른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25의 안정을 선택했고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52살이 된 지금 저는 압니다.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 선택에 책임지며 사는 게 낫다는 것을. 과거에 매달리기보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끔은, 아주 가끔은 자신에게 정직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도 저녁을 준비합니다. 남편이 곧 퇴근할 거예요. 아이들은 주말에 집에 온대요. 평범한 일상, 특별할 것 없는 하루. 하지만 이제는 이 평범함 속에서도 제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하지만 제 눈에는 빛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씩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문이 닫히던 순간을, 이름을 부르던 시간을, 새벽녘의 작별을. 그리움이 밀려오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진짜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저도 민준도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가끔은 흔들리고 가끔은 후회하고 가끔은 다른 선택을 꿈꾸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그저 인간적인 순간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된 시간들. 저는 이 이야기 속 여자를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이런 순간들이 있으니까요. 말할 수 없는 비밀, 숨겨둔 감정,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상상들. 중요한 건 그 순간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리고 그 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